안녕하세요. 느리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음악을 사랑하는 청년 이성민입니다. 저는 나세렛 대 관현악과에서 색소폰을 전공하고 다순이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연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면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어 표현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과 아주 짧은 대화를 하기까지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놀랄만도 하겠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들보다 한참을 늦었지만 아주 조금씩 천천히 저만의 속도로 완성해 가고 있는 저의 좌충우돌 스피치 도전기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언제나 성장이 더뎠기 때문에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말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항상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절 보며 저희 어머니는 말로 해, 말로 하며 우시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모두 말 시작했을 때도 저는 어떤 말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는 고사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큰 소리로 또박또박 소리 내어 동화책부터 위인전까지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읽어낸 책이 수백 권입니다. 이렇게 2살 때부터 언어치료실에 다니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든 찾아 해나갔습니다. 미술치료, 감각치료, 운동치료 등 다양한 치료실을 꾸준히 다니며 말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펜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때 언어치료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현 언어는 어렵지만 소형 언어는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으니 수업을 그만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때도 저는 글은 읽을 수는 있으나 제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보이는 글자는 읽을 수 있어도 표현을 못하니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의 소원은 제가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제발 말 좀 하라며 울기까지 하셨을까요? 한 번은 제가 7살 때 큰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가 4층에서 창문 방충망을 뚫고 밖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쿵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 보니 바닥에 제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가 정말 죽은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랴부랴 구급차를 태워 병원에 가서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표현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속이 터질 듯 답답하셨는지 말 좀 하라며 우셨습니다. 그날 뼈가 부러진 곳은 없었으나 장파열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제가 말하는 것이 왜? 어머니 소원인지 짐작이 되시죠? 또 한 번은 제가 6학년이던 4월 자유공원 벚꽃축제에 갔을 때 킥보드를 타고 무작정 앞으로 직진해서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달렸지만 어머니는 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저는 즐겁게 벚꽃축제를 즐기고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어머니는 아무리 찾아도 제가 보이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하고 찾으셨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간다고 제가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머니는 그 거리가 무려 10.5km에 달하는 거리인데 혼자 킥보드를 타고 집까지 돌아왔다니 기가 막히셨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하루도 편하신 날이 없으셨습니다. 제발 말 좀 해! 라며 우시던 어머니의 소원을 이뤄보고자 저는 꾸준히 최선을 다해 저만의 도전을 매일매일 이어갔습니다. 어려서는 호흡을 삼켜서 소리를 내지 못했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 건넸던 풍선과 호루라기, 리코더, 아마도 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불어본 것 같네요. 그렇게 16살 때 색소폰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낼 수 없어서 마우스만으로 수개월간 소리를 내는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색소폰 연습을 하던 어느 날 길 건너 새로 이사 오신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아주 험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습을 중단시키시고 아주머니 댁으로 가서 정중히 사과드린 후 저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큰 소리로 화를 내시던 아주머니께서는 오히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미안해요, 고생 많이 했어요, 힘내세요 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색소폰을 배울 수 있었고 악기를 연주하며 호흡을 조절하는 기술과 입을 잘 조절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꾸준함은 이길 수 없다고 정말 느렸지만 묵묵히 달려왔던 시간들이 지금이 이렇게 제가 연주자로 우뚝 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으로 참가하였고 2019년 12월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스페셜 나이트 음악회에 초대를 받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크고 넓고 높은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할 때 객석의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가슴이 벅차 올랐는데요. 그때 제 모습입니다. 크고 멋진 무대에서
음악인 노영심 교수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연주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어머니는 절 꽉 끌어 안으시며 아들아 정말 고마워 사랑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만 안겨드렸던 제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사실만으로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기쁨을 새롭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성장을 위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천천히 성장하는 저의 모습이 발달 장애를 지닌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 저는 연주자로서의 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을 갖추기 위해 항상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하체 운동, 근력 운동, 수영, 마라톤을 하기도 합니다. 무대 위에 멋진 연주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매년 한두 번은 전국 단위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7년 10월 캐나다 토론토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을 때 사진입니다. SOEL에서 후원한 캐나다 토론토 마라톤 대회에 4박 5일 동안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마라톤을 계속하는 이유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 매 순간 반복되지만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의 감동과 희열은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힘든 가슴이 벅찬 순간을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반복되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어느덧 결승점에 도달한 나를 발견하고 참고 이겨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영도 함께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실 종합경기장 장애인 수영 대회에 참가했던 모습, 평창 스페셜 올림픽 대회에서 접영하는 사진입니다.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멋지다고 해주셨는데요. 수영을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은 그리 멋지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꾸준히 걸어온 그 시간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성장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 그것이 자신감이 되고 자존감이 된 것 같아요. 작은 성취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제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두려운 마음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도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가 성장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말이라는 것도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2년 전부터 복지관에서 스피치 교실을 오가며 스피치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단어씩 말하던 것을 차츰 두 단어를 연결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문장으로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는 짧지만 간단하게 답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군가와 짧은 대화가 가능하게 된 거죠. 언어 치료의 마지막 단계가 상대방에게 왜? 라고 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왜요? 라고 질문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하지 못해 걱정하셨던 부모님과 주변의 모든 분들이 박수치며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언어이지만 소통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이빨 멋지죠?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머니 남반 바지 좀 주세요 라고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남반 바지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름 붙인 내복입니다. 언어 치료실을 다니면서 선생님들께서는 모두가 제가 말하는 것이 힘들 거라고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도전하는 정신과 꾸준함은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은 장애인식 개선 강사 활동을 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연조회 활동을 했던 사진입니다. 또 장애인식 개선 강사 활동을 하면서 받은 응원의 팬레터 사진도 있습니다.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도 하는 제 모습을 보며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며 꾸준히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성민이 말도 해 라며 주변에 자랑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말은 누구나 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 고맙다는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이런 과정을 모두 알기에 저희 어머니는 늘 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십니다. 조금 느리면 어떤가요? 느렸기에 당연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만들기도 하는 걸요. 다른 사람보다 느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요. 올바른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저처럼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영어도 도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을 있지만 꾸준히 묵묵히 걷다 보면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이 세상 모든 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감사합니다.